2023년 5월 27일 새벽 3시경 부산 금정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이 전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꼭두 새벽에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강변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한 택시기사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경남 양산시 황산 문화체육공원 인근 낙동강변이었습니다. 새벽에 젊은 여자가 큰 캐리를 들고 타고 가다가 수속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수속으로 들어가니까 좀 수상했었어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정말 택시기사의 말대로 한 젊은 여성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강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여성에게 다가가 손에 든 손전등을 비춘 경찰. 그런데 이내 깜짝 놀라고 맙니다. 바로 여성이 들고 있던 캐리어와 여성의 손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흔의 정체가 뭐냐고 묻는 경찰의 질문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자신이 하혈을 했다고 대답한 여성. 이에 경찰은 여성을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말과는 다르게 하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에도 별 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혈을 했다라는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번에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려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자궁 검사를 실시했지만 출산 경험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거짓 진술에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여성을 추궁하고 있던 시각, 여성이 끌고 있던 캐리어를 조사하던 경찰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캐리어 안에서 신분증 하나를 발견했는데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는 26세 여성 이모 씨의 것이었고 곧장 이 씨의 집으로 가보니 그곳에 토막난 사람의 시신이 나뒹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대기 중이던 여성을 이 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2023년 전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채팅앱 살해 용의자 23살 정유정의 정체가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유정을 체포하고 난 뒤 최초 신고가 접수된 낙동강변 인근을 긴급 수색한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토막난 채 버려져 있던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하반신과 양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고 목과 가슴 부위에 수십 개의 자창과 절창이 나 있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에 체포된 뒤 최초 진술에서 이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떤 사람이 범행 중이었다며 그 범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줄 테니 시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장소였던 이 씨의 집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해본 결과 정유정 외에는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인물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거짓 진술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정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핸드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살인죄, 살인방법, 사체유기 등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고 결정적으로 정유정의 책상에서 피해자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와 대략적인 범행 계획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정유정은 이 씨 살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모든 정황이 정유정이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유정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5일이 지난 2023년 5월 31일 자수하자라는 가족의 설득 끝에 정유정은 결국 자신이 이 씨를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도대체 정유정은 왜 이 씨를 이토록 무참히 살해했던 것일까? 경찰은 정유정과 이 씨 사이에 원한이나 금전 문제 등 살인을 촉발할 만한 어떠한 계기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이 씨를 살해한 동기부터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쏟아지는 질문에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정유정. 이내 입을 열고 범행 동기를 실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살인해보고 싶었다가 그 이유였습니다. 정유정이 밝힌 사건 이전 말은 이러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교도소 수감, 할아버지의 재혼 등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정유정은 평소 가족과 잦은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 독립해 살고 싶었지만 성적 부진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게 됐고 이후 재수까지 했음에도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 5년간의 수험 생활에도 공무원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게 되자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관계, 현재 처지에 대해 불만을 품으며
이를 모두 가족과 사회의 탓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2022년경 이러한 분노와 적개심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을 살해할 결심을 하고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사람 죽이는 방법, 존속살인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차츰 가족이 아닌 아무 사람을 죽여서라도 빨리 분노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됐고 이후 2023년 5월 20일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무채팅 앱을 이용해 살해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채팅앱 프로필에 과외 선생님 구합니다. 중학교 3학년 자녀. 저희 아이가 여자아이라 같은 여자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등의 허위 정보를 기재한 뒤 2023년 5월 23일 혼자 거주 중인 26세 여성 이 씨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고는 2023년 5월 26일 오후 6시에 이 씨 집에서 영어 시범 수업을 받기로 약속받은 뒤 곧바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약속날인 2023년 5월 26일 오후 3시 58분경 영어 시범 수업을 받는 자녀인 척 속이기 위해 교복을 착용하고 집에서 과도 2자루와 중식도 1자루를 검은색 에코백에 넣어 소지한 후 오후 5시 41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던 피해자 이 씨 집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씨 집에 도착해 수업을 받던 중 오후 5시 50분경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이 씨가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자 사실은 25살이다라고 대답한 뒤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살을 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라고 말하자 이 씨가 놀라 달아나려는 낌새를 보였고 이에 장난이에요 라고 말해 이 씨를 잠시 안심시킨 뒤 곧바로 준비한 칼을 꺼내 이 씨의 복부를 3회가량 찌른 뒤 옷깃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과도한 출혈로 인해 저항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이 씨를 사망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신체에서는 무려 111곳의 자창과 절창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혹한 범행. 하지만 이어진 사체 유기 과정도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유정은 이 씨의 시신을 유기해 실종 처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이 씨의 시신을 절단하기 시작했는데 이 씨의 허리춤에 맞춰 상 하반신을 분리하던 중 칼이 망가지자 이 씨의 옷장에서 이 씨의 옷을 꺼내 입고는 오후 8시 45분경 인근 생활용품 가게와 마트에 들러 칼과 락스, 종량제 봉투 등 범행에 이용할 도구를 새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후 9시경 범행 도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로 가서 쓰레기 처리장에 버렸고 다음날 새벽 1시경 토막낸 사체 중 상체를 먼저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시 황산문화체육공원 인근 낙동강변으로 이동해 그 주변에 시신을 유기하려 했지만 이러한 정유정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결국 범행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정유정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아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본인이 범인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등의 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캐리어 끌고 옮기다가 택시 아저씨가 수상했나봐. 무슨 일이야? 뭐라고? 내가 죽이진 않았고 옮겼어.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 죽었어. 니 때문에 죽었나? 아니, 살해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나는 애초에 라는 사람을 몰랐었고 오늘 처음 알았지. 어제 처음 알았지. 니가 죽었어? 아니, 누가 죽었어? 아니, 살해되는 걸 봤어? 응. 누가 죽였는데? 모르는 사람. 남자애. 여자. 이승아, 시체를 캐리어에 담았나? 내가 자르질 않아. 이러한 정유정의 범행 행각에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정유정은 28점을 받으며 27점을 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도 높게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 손괴, 사체 유기죄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에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미친 악영향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직업, 나이, 가족관계, 사전계획, 유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해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과 2심 과정에서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정유정은 상고까지 제기했지만 2024년 6월 13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살의 정유정은 2020년 발생한 인제 등산객 살해 사건의 범인을 제치고 국내 최연소 무기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가 비행 전력이나 전과가 없는 어린 여성이며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 방식이 매우 잔인한 데 비해서 범행 동기는 뚜렷하지 않은 특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정유정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고립된 상태를 겪으면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연민 그리고 이를 살인으로 표출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사이코패스에 의한 살인으로 설명되기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진단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잔인한 범행을 한 범죄자를 사이코패스로 쉽게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범행에 대한 이해나 대책 수립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교한 사이코패스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정유정이 검거되고 난 뒤 정유정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검거에 큰 도움을 준 택시기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경찰청으로부터 100만 원의 포상금과 공로패를 받았지만 사건 이후 생업을 중단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울분을 풀고 싶다던 정유정. 감옥에서는 주변 사람이나 사회 탓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참여해서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